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도 충분히 이제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DD01 이제 질문 드리다가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스턴 파마슈티컬이랑 GSK가 기술 이전한 금액이 2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론트만 해도 1.2 상당히 1.2 빌리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놀랐어요. 마일스톤이 더 작다고? 이런 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럼 GSK는 확신을 갖고 그럼요.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거의 2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를 계약금으로 준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네.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아니면 빅파마 개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들어서 이제 좀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FGF 21 같은 경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보스턴 파마 있고 여기 이제 비상장 프라이빗 컴퍼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키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3상 진행 중이고 약간 이제 좀 앞서 있지만 그 다음에 89 바이오가 있는데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임상 진행 단계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그럼 만약 아키로도 이제 다 리뷰를 철저하게 했을 거잖아요. GSK에서. 그럼 아키로를 인수하려고 특히 이제 회사들이 또 제품이 하나밖에 없는 회사들이에요. 다 단일 제품 개발 회사인데 아키로를 인수를 한다? 그럼 아키로가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시총이 뭐 한 4조 정도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을 한 50%에서 100% 정도를 준다고 봤을 때 8조 10조 정도. 8조 10조 정도를 줘야지 이제 그 아이템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버스턴은 20억 달러면 20억 달러. 그것도 3조 좀 아니죠. 그건 20억 달러 마일스톤까지 포함이니까. 그렇죠. 프론트는 이제 빌리언 달러 정도만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을 그렇죠. 그리고 개발이 좀 느려진 거는 어차피 빅파마에서 그만큼 큰 투자를 진행을 해서 동시다발적인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키울 능력은 되니까 그냥 이거 가져와가지고 아키라 넘어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D&D 파마텍도 DD01 우리가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 가치 측정은 만약에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오픈이 됐을 때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 가치의 가장 중요한 건 임상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치들이 정해지는 거고, 또 최근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공유드린 내용이 저희가 그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뭔가 그 조직 검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좋은 파트너, 빅파마 파트너십을 하자라는 게 이제 내부적인 회사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JP 모간을 저희 인베스트 IB로 이제 선정을 해서 또 몇 군데가 있었는데 JP 모간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들도 이제 또 메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이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스턴 파마 같은 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척도가 또 가치가 또 생기니까. 그리고 보스턴 파마 딜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아키로라든지 89 바이오라든지 알티이뮨의 주가들이 상당히 이제 상향 곡선을 그으면서 거기 그 회사들도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메시 관련된 회사의 빅파마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그거는 상당히 충분히 그 좋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시도 비망 못지않게 시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메시 환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이제 F2, F3를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타겟되는 환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정도 되고, 궁극적으로 이게 또 F1까지 또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접근 가능한 환자의 수들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 시장성, 그 마켓 사이즈가 또 무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빅파마 한두 개 제품 갖고는 이제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메시도 시장 규모가 이제 수십조 원 이상이라고는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DD01 파이프라인은 이제 다른 메시 치료제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DD01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네, 차별성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약효가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약효는 48주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투여가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조직 검사를 통해서 네. 결과가 나오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방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를 관찰했고 네. 조만간 나올 결과에서 이제 12주 정도 투여를 했을 때 네. 지속적으로 지방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이제 지방간뿐만 아니고 그와 관계된 되게 다양한 그런 마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다 검증이 이제 될 상황이고요. 근데 상당히 빠르게 지방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방간 수치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건강한 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48주에 그 데이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천천히 지방간이 감소된 약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저희 약이 결과가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네. 봤을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약효가 좋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저희 그 DD01에 접목된 상당히 특이적인 패길레이션 기술에 의해서 저희가 피하 주사로 맞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약이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근데 지금 약이 천천히 흡수되는 경우에는 GLP-1 계열에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GLP-1 계열의 약물들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구토라든지 아니면 메스꺼움이라든지 그 어지러움증 네,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꼭 나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정도는 환자들이 충분히 이제 인내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러한 그 GLP-1 관련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약물의 펩타이드 혈중 농도에 대해 기반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약효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고용량의 펩타이드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혈중에서 너무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고용량 부분에서. 이게 용량 디펜던트하게 네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릴리에서 가장 크게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Tmax라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에 이제 고용량에 도달하게 됐냐. 이게 한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용량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이 바로 크게 나타날 나오겠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서브드타이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랭게 인게하임 제품으로서 메시의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자타 공인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 3일 정도 되면 이제 그 혈중 농도가 픽을 찍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일 이상 천천히 긴 올라가요. 거죠. 길게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장점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장점은 보스턴 파마라든지 아키로 같은 FGF 다양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의 그런 메시 치료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메커니즘은 간의 지방 수치를 낮춰갖고 그 메시와 이제 그 파이브로시스를 개선하는 이제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시 치료제는 간이 잘 중요하기 때문에 간이 치료하는 게 일시적인 목표지만 그거밖에 치료를 못해요. 근데 70% 되는 많은 메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도 비만을 수반하고 그렇죠. 또 많은 메시 환자들 중에서는 또 당뇨병, 제2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FGF 관련된 약물들 같은 경우는 지방간을 탁월하게 제거는 해주지만 낮춰주지만 살 체중 감소 효과는 없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시 환자들이 고도 비만과 혈당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섭리니까. 이거는 다른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체중 감량은 또 체중 감량대로 그쵸.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GLP-1과 글루카곤의 이중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잖아요. 네. 이 효능을 이제 가장 앞서 상태에서 보인 게 이제 보랭게 인게하임의 서브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마랑. 그렇죠. 네. 머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한미에서 이제 가지고 간 이중 작용자가 있고 또 이제 알티이뮨. 네, 그렇죠. 또 알티이뮨도 이제 M&A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보랭게 인게하임 거 말고 머크와 알티이뮨 제품 같은 경우는 GLP-1과 글루카곤의 비율이 이제 5대5로 돼 있어요. 글루카곤이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간에
작용을 되게 잘 한다는 말도 이제 맞는데 네. 글루카곤의 역할이 뭐냐면 그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슐린으로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보통 네. 이제 글루카곤 주사제를 이제 확 놓거든요. 그쵸. 그럼 혈당이 확 올라가고 네. 이제 그 쇼크 안 올려. 쇼크를 안 올라고 네, 이제 네. 하는 건데 GLP-1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원래 혈당을 그 정상 혈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글루카곤의 활성도가 높게 되니까 이런 머크와 알티뮴 제품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간에서는 역할을 되게 잘 해요. 근데 혈당 조절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고. 글루카곤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네요. 높아서 그런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GLP-1의 최대 장점을, 그러니까 GLP-1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간에서는 이제 글루카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비율이 가장 그 좋은 비율이 무엇일까 이런 걸 전장 단계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저희는 이제 그게 한 11대 1까지 글루카곤의 비율을 낮췄어요. 11이 GLP-1, GLP-1, 예. 그다음에 1이 글루카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서 충분한 글루카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임상에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GLP-1의 활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GLP-1의 이제 가장 큰 장점, 뭐 체중 감소라든지 네네. 아니면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 치료제에서 좀 상당히 좀 이상형에 가까운 메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베링거 인게라님이나 알티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용량 좀 적게 쓸 수 있어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왜 현실적으로 안 될까요? 알티이뮴은 일단은 그 GLP-1과 글루카곤의 비율이 네. 1대 1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제품은 혈당 조절은 안 돼요. 음. 하지만 이제 리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탁월하게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도 최소한 이제 그 보랭겐인가하임이나 알티이뮴과 같은 네. 메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서 추가적으로 아마 혈당 조절과 그 다음에 낮은 부작용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르게 또 지방간을 낮추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의사들의 선호도가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다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분들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 때 만약에 투여하고 4주 이내에 지방간 수치가 확 떨어진다? 그럼 그리고 효과가 있네. 그리고 물론 메시 치료제에서 혈당과 몸무게 같은 경우는 대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거고 뭐 아니어도 마드리갈 제품 같은 경우는 혈당이나 체중 감소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체중 감소도 되고 그쵸. 혈당 조절 된다?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도 약가 측정할 때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쵸. 왜냐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대박이죠. 네.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이제 물론 이제 임상 결과들이 하나씩 그쵸. 나오면은 검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4주 데이터 나오고 나서 확실히 자신감 붙으면 이제 48주 데이터를 또 확실히 조직 검사했을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메시 치료제에서도 사실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이 12주 데이터랑 좀 비교를 12주 맞나요? 이제 24주와 48주 결과 아마 저희 이제 지금 48주 결과랑 12주 결과와 보랭겐 인게라임 48주 결과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방간 감소량 이제 자료 이제 IR 자료 봤을 때 이제 4주차 데이터가 60 이상만 나와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듣기는 했거든요. 60도 되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타겟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쪽은 기간이 기니까 그쵸. 네. 여기는 이제 4주라는 네, 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50, 60만 나와도 진짜 잘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주, 24주 데이터 보면은 지방간 감소량이 12주에서는 59%. 네, 네. 근데 또 환자 수가 11명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자 수도 그러니까 임상 참가자도 많이 없는데 이 정도인데 지금 D&D에서 하는 거는 이제 12주가 30명 정도니까 타겟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확실히 확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에 결과가 이제 오픈이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DD01까지 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질문 드릴 게 사실 대표님도 잘 아직 CRO에서 답변한 게 없으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계적인 뭐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이제 데이터는 나와봐야지 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IR 자료에서 보면은 메시의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마젠 네. 교수님 네. 이제 고문으로 영입한 게 공시 나온 게 1월 1분기 정도에 그 하셨더라고요. 전부터도 이제 저희 쪽 네. 전체 임상을 디자인하시고 네네.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시고 이제 네. 상당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있고요. 네. 또 맞으면 잘 아시다시피 그 다양한 빅파마에서 이제 가장 그 더 중요도 높게 네네. 이제 그 어드바이스와 이제 후기 임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네. 또 최근에 그 GSK에 인수된 이제 보스턴 파마 제품도 네. 이제 마진이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담당을 하셨고 근데 저희 제품 DD01을 초반부터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또 여기서 듣네요. 그 정도 되는 이제 글로벌 분은 네.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 참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설명을 해주든 좀 네. 설계를 그래서 해주든. 이제 저희 뭐 다른 제품도 좋아하시겠지만 네. 저희 제품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쭉 일상부터도 이제 조금 일상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했지만 이제 네. 이상부터는 이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저희 임상 결과 나오고 이러는 것들 이제 미국에서 그 하반기 학회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직접적으로 마진 교수님이 아마 주도적으로 직접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 임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아마 이제 바로 이제 저희 그 내부 커미티 멤버와 이제 네네. 마진 교수님 같이 해갖고 네. 이제 미팅을 하면서 아마 이 임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게 그 경쟁 제품들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그 다양한 코멘트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여기서 뜻하는 바는 말씀하신 거 뜻하는 바는 메시 치료제는 확실히 간다라는 방향성은 맞긴 하겠네요. 네, 임상 결과 잘 나오고. 아, 그쵸. 임상 결과 잘 그쵸.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요. 데이터를 봐야 네,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이제 D&D 파마텍의 미래 모습과 좀 앞으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모습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 1주년을 이제 맞게 됐잖아요. 5월 달에. 네. 네. 저희 회사가 참 상장하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년이 되었고 회사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일단 신약 개발과 임상 개발을 충실히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그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함으로써 이제 주주 가치와 이제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상장 회사로서의 이제 의무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건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각오고 또 개인적인 각오는 정말 누구나 신약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지만 정말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치. 아무리 AI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뭘 해도 임상 진행을 하는 거와 또 FDA 허가를 받기까지는 정말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상 중인 제품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경구형 GLP-1도 그렇고 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이 정도 되는 그 능력 캐파를 투자가 된다 그러면 한 5년 6년 안에도 허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이면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또 이제 GLP-1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질지. 그럼요. 저희 회사가 지금 벌써 창업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 5년은 반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임상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할 임상들 이런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가면서 좀 후기 임상으로 넘어가는 제품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허가받는 제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매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도 충분히 이제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지금 DD01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길 기도드리겠고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이슬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